193. 트럼프 2기 개막에 대한 소견. 수많은 언론 보도에서 박빙이라던 미 대선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마감되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미국의 매체들을 그대로 전달하는지 마찬가지로 박빙 또는 간혹 카멀라 해리스가 우위인 듯한 분위기였다. 어느 언론인 출신 유명 유튜버는 카멀라가 언론을 대할 때 깔깔거리지 않고 좀 더 진중한 태도를 취했다면 당선되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후보자 개인의 지엽적인 태도 이상의 큰 변화가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트럼프파는 아니지만 한국 주류 언론이 보인 반트럼프적인 기조는 국익을 위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트럼프의 당선을 싫어하는 이유, 반대로 잘된 일로 생각하는 이유들에 평가해본다. 1. 트럼프는 막된 정치가인가? 한국 주류 언론들의 영향인지 트럼프에 대한 한국 사람의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의 야당 대표 아무개와 똑같은 사람이라며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봤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의 장점에 대해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왜곡 평가된 면이 많다. 트럼프는 직접 쓴 저술이 19권이나 되고 그 중에는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치 철학적인 저술도 서너 권 포함될 정도로 트럼프는 이념이 출중한 사람이다. 겨우 누가 쓴지도 모를 자서전이나 내는 정치인과는 다르다. 2. 트럼프의 지지층은 미국의 백인 남성 노동자층인가? 트럼프 중심 지지 세력은 원래 백인 남성 노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 외연이 넓어져 빅테크 대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편에 섰다. J.D. 벤스 부통령은 미국의 빅테크 보수주의자들이 밀어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ESG, PC,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주의, 워크, 깨어남, 이데올로기 등을 좌익의 위선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는 대체로 빅테크 대기업 총수들의 생각과도 부합된 듯하다. 법인세를 낮추어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고 고용을 창출하여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트럼프 2기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든든한 우군을 뒷배경으로 잡았다. 트럼프 지지층은 미국의 건국정신인 기독교적 전통을 존중하는 사라들이다. 반면에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며 퀴어 축제를 하는 부류의 사람은 기독교 전통과는 상반되며 당연히 반트럼프적이다. 3. 주류 언론은 왜 트럼프의 절대 우세임에도 박빙이라고 주장했나? 미국 언론이 민주당 기관지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계도 폭스뉴스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은 민주당 편이고 일부는 민주당의 기관지처럼 행동한다. 이들이 여론을 왜곡한 것인지 스스로 그런 희망을 현실로 착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작용하는 미국과 한국이 닮은 꼴이다.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면 이미 대세가 기울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표가 사장되는 것을 아까워하여 여론에서 대세라고 하는 쪽에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줄곧 염려했듯이 선거가 박빙일 경우 사전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의 가능성도 그냥 음모론이라며 지나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도 사전선거는 관리감독을 본선거만큼 도저히 할 수 없는 제도로서 선거의 무결성을 약화하는 사전선거는 여러 걱정을 야기한다. 한국의 주류 언론은 사전선거의 부실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즉각 음모론자라며 무시하지만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제도가 사전선거다. 4. 트럼프 2기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기회인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기회삼아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장은 북핵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인데 그 반대급부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하다. 우선 한국이 핵무장은 미국 주류 계층의 생각과 어긋나며 한미 동맹을 파탄나게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핵비 확산 조약 위 제재를 받을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북한처럼 고립된 국가로 살 각오를 해야 한다. 둘째로 핵무장한 한국은 중국과 1대1로 맞서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북한의 핵은 사실상 중국이 북한을 시켜 도발한 성격이 있다. 따라서 북핵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한국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여 한미 동맹을 약화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5. 트럼프는 미국 고립주의로 갈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국 우선 고립주의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미국은 세계대전 후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지만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트럼프가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자유체제의 시장 덕에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은 대륙 굴기를 외치며 미국의 패권에 정면 도전했다. 한편 잘 살게 되면 어느 정도 자유체제로 변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에 대해 미국은 점차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일기 때 시작된 변화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코 개과천선하지 않는다는 교훈이 트럼프에 의해 미국의 주류 사회가 인식하게 되었다.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주인은 중국에 빼앗긴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측면이 크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우방국인 한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우방인 미국이 잘 되어야 한국 경제도 당연히 잘 된다. 6. 트럼프는 보수주의자이므로 수구적인가? 한국에는 좌파들의 프레임 전략에 의해 보수주의자는 곧 수구라는 이미지가 박혀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보수주의자인 트럼프 2기는 여러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누구나 바이든의 현 정책이 그대로 계승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나의 한 친구는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며 그 이유로서 북한 해방의 가능성을 열 대통령이라는 것이었다. 민주당 대통령은 현상 유지가 예상되지만 트럼프는 중국 압박, 김정은에 대한 압박에 이어 노예 상태의 북한 인민 해방을 위한 빅딜 등 뭔가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비참한 지경의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를 모른 척하는 한국의 좌파 정치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지정학을 현상 유지로 일관하는 미국 민주당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어쩌면 예전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을 굴복시켰듯이 미국의 건국정신에 바탕을 두고 세계가 더욱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는 엄적을 세울 만한 대통령일 수도 있다. 7. 주한 미군 주둔비 문제를 제기하는 트럼프는 나쁜 사람인가? 트럼프는 비즈니스로 큰 부를 일군 사람이다. 자유체제와 자본주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무임승차를 극도로 싫어한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예산을 올리라고 압박하고 한국에게도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 주한 미군의 주둔비를 현실화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의 가치관으로서는 유럽과 한국이 자국의 안보 문제에 무임승차하려는 태도를 참지 못한다. 이 문제는 전형적인 기브앤테이크의 문제인데 한국 경제의 규모에 비추어 국방 예산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도 아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문제인데도 한미 동맹을 약화하려는 종전주의자들에게 대중을 선동하는 문제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